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다 보면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명품 가방의 계급도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거기서 1등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에르메스가 1등입니다. 그럼 2등은 뭘까요? 2등은 샤넬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좀 재밌기는 하죠. 에르메스는 유럽의 장인들이 제작을 하는데 샤넬이라고 해서 어디 동대문 구석에 있는 공방에서 제작을 하거나, 에르메스는 가죽으로 제작을 하는데 샤넬은 뭐 비닐로 제작을 하거나,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품질의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방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서열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지어진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명품 브랜드를 명품 브랜드라고 부르지 않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슈퍼 브랜드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오디오에도 슈퍼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오디오의 슈퍼 브랜드들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랜 전통과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풍부한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제작사나 브랜드가요. 슈퍼 브랜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제품의 만듦새와 내구성, 그리고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장을 해도 좋을 만한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중고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준수한 중고 시세가 유지가 되는 것이 슈퍼 브랜드의 또 장점이기도 하죠.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 중에서 그런 슈퍼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크 레빈슨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디오 슈퍼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단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슈퍼 브랜드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비싸죠. 일단은 가격이 비싸죠. 마크 레빈슨도 파워앰프 중에 536, 534, 프리앰프 526 이런 제품들 쓰면은요, 소리의 결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 제품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만 매칭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공식 소비자 가격으로는 한 7천만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슈퍼 브랜드가 갖는 특별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그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들 같은 경우가 창립 연도가 대부분은 1970년도에서 1980년도 사이입니다.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40 몇 년 그 정도 됐죠.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변치 않는 품질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그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슈퍼 브랜드가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제품,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는 매칭을 아주 엉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음질을 최소 85점에서 90점 이상을 보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질적인 측면 외에도 기본적으로 만듦새가 좋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마크 레빈슨의 5000 시리즈의 디자인이 다소 뭐 투박하다, 평범하다, 그다지 예쁘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만듦새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량 투입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파워앰프 같은 경우가 제가 사용을 해보면은 유독 그 안전장치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앰프가 고장날 일이 적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갖춰진 제품, 그게 마크 레빈슨이거든요. 리모컨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알루미늄 통으로 이렇게 주물로 이렇게 그 말끔하게 빠진, 그러면서도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단단한 리모컨을 제공하는 것부터도 보면은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완성도를 높인, 상품성을 높인 제품이 마크 레빈슨이고,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완비가 되어 있어야 슈퍼 브랜드로 인정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크 레빈슨은 유독 그런 부분까지 정말 세세하게 잘 챙겨져 있어서 정말 신뢰가 간다. 그런 신뢰감이나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계속 상품성이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정말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디오 마니아적인 성향과 음악 애호가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크 레빈슨은 사실상 오디오 마니아적인 성향보다는 음악 애호가적인 성향이 더 많은 음색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 레빈슨은 소리의 강약 표현이나 아니면 소리의 맺고 끊음을 너무 분명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소리의 결의 표현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힘을 살짝 빼더라도 소리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소리의 촉감은 매우 촉촉합니다. 그래야 음악을 오랫동안 들을 수가 있고 그 음악에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그대로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유독 소리의 촉감과 소리의 입자의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브랜드가 마크레빈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리의 워낙에 섬세한 부분들, 소리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워낙에 곱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파워앰프도 유명하지만 유독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프리앰프와 소스기기가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마크레빈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오디오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특히 이런 고급 오디오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디오의 제품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소리가 약간 더 세지고 강약의 표현이 분명해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재미를 느끼긴 해요. 와, 소리가 달라졌어 하면서 재미를 느끼긴 합니다. 그 재미로 오디오를 계속 바꾸는 게 오디오 마니아예요. 그런데 음악 애호가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알고 있는 음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음악 자체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내가 원래 좋아하는 음악, 그 음악 자체를 얼마만큼 더 음악적으로 재생을 해주느냐. 근데 중고음이 더 짜릿하다라고 해서 더 음악적인 게 아니고요. 저음이 더 단단하다라고 해서 더 음악적인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음악성, 그 음악에 대한 표현력, 그 음악에 대한 촉감, 온기감, 밸런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노력을 하면서 음색을 세팅하는 브랜드가 바로 마크레빈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크레빈슨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크레빈슨보다 좀 더 강력한 앰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수치적으로 환산을 하자면요,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숫자 표현을 써보는 건데요, 동일한 가격대에서 마크레빈슨이 강력함으로는 한 85점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 15% 정도는 마크레빈슨보다 더 강력한 앰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쉬운 예로 한 시모디오 같은 브랜드, 마크레빈슨보다 더 강력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장단점이 서로 다른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운동선수에 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마크레빈슨은 체조 선수입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하는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요. 근데 체조 선수도 근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막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버티기도 하고 근력으로 따지면 어디에 뒤지지 않는 선수죠. 근데 체조 선수의 근력을 아름다운 율동을 하는 데 쓰느냐 아니면은 권투를 하는 데 쓰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적인 펀치력을 발휘하는 데 쓰느냐 아니면은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작고 촉촉한 표현을 하는 아름다운 율동을 하는 데 쓰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레빈슨의 제작자가 파워감이 더 좋은 앰프를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여야 오히려 음악을 듣는데 방해가 안 된다. 그래야 섬세하고 작고 촉촉한 표현력, 그리고 모든 소리의 고른 입자감, 고운 입자감,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장단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최고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리의 섬세함, 소리의 밸런스, 소리의 모든 대역에 걸친 고른 입자의 표현, 이런 능력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크레빈슨에도 얘네들 이상으로 상위 기종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5000 시리즈고 숫자가 짧아질수록 더 상위 기종이거든요. 500 시리즈가 있죠. 파워앰프는 536, 534, 프리앰프는 526 같은 제품이 있죠. 그런 제품 쓰면 당연히 더 좋죠.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뛰어요. 슈퍼 브랜드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파워앰프는 5302, 프리앰프는 5206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302 파워앰프,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레트로하게 디자인을 한다는 게 이렇게 손잡이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좀 호불호가 있겠죠. 제가 앰프를 설명을 드릴 때 내부 전원부 트랜스의 용량을 확인하라고 했죠. 대부분은 고가의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달 트랜스죠. 동그랗게 도너처럼 생긴 거. 그러면 1000만원대 인피앰프에 탑재되어 있는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대부분 얼마냐? 1000V 암페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레빈슨 5302의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은 얼마냐? 1100V아입니다. 타사 제품 중에서 힘이 좋다는 앰프가 1000V, 그거보다도 100V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프리앰프를 빼고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그런 타사의 인티앰프나 동사의 인티앰프 가격보다 용량은 더 높지만 얘가 더 가격이 싸다? 비싸다? 가격이 더 싸단 말입니다. 용량이 더 높은데 가격이 더 싸요. 그리고 확장성도 더 좋은 거죠. 다만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더 든다 뿐이죠. 그런데 더 싸게도 운영이 가능하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린데만 뮤직북 같은 제품을 매칭을 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장점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티앰프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안내해드린 그런 방식대로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530이 파워앰프를 한 대만 사용을 하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스피커를 훨씬 더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어. 엄청나게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는 530이를 한 대 더 추가를 하세요. 얘네들이 설계를 할 때부터 모노블럭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앰프를 한 대를 더 추가해서 뒤에서 옵션 조정만 살짝 해주시면은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꽤 많이 바뀝니다. 이 파워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노래를 꽤 불렀습니다. 자랑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대학교 때도 과 대표로 제가 축제에서 노래까지 불렀었거든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합창단을 꾸리는데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저도 오디션을 봤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어린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 불렀는데. 그러니까 음악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음악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네가 노래를 못 불러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네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너만 너무 튀어. 합창에서는 그러면 안 돼. 합창에서는 노래를 좀 못 부르더라도 똑같이 부르는 게 중요해. 자랑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가 합창단이에요. 합창단. 모든 소리, 모든 대역의 밸런스, 모든 대역의 소리, 그리고 모든 대역의 소리의 입자, 소리의 가닥, 소리의 강약, 그거를 고르게 표현을 해주는 앰프가 마크 레빈슨이에요. 근데 다만 해상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마크 레빈슨은 해상력이 좋습니다. 굉장히 해상력이 우수합니다. 마크 레빈슨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극이 없고, 그러면서도 공격적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부담스러운 사운드를 재생하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사운드로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재생을 해놔도 정말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는 사운드, 섬세하면서도 소리의 촉감이 굉장히 우아하고 격조가 있는 사운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입자감이 고와요. 그런 사운드를 재생하는 게 마크 레빈슨이에요. 중저음도 약하지 않습니다. 중저음도 좋습니다. 중저음도 상당히 포근하면서도 탄력적이면서도 중저음의 이런 밀도감이 좋아요. 중저음의 찰진 느낌도 좋고, 중저음의 밀도감도 좋고, 중저음의 이런 살집의 느낌도 좋아요. 동급의 다른 강력한 앰프에 비해서 자극이라든지 다이나믹의 느낌에 있어서는 살짝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그런데 음악성, 소리의 촉감, 섬세함, 고운 입자감, 해상력, 모든 대역을 고르게 표현한 능력, 이런 능력에 있어서는 마크 레빈슨보다 더 좋은 앰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분명한 부분인데요. 주변에 오디오 고수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마크 레빈슨처럼 프리앰프를 잘 만드는 제작사가 있습니까? 마크 레빈슨만큼 소스기를 잘 만드는 제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파워앰프로 유명한 브랜드는 많지만은 프리앰프만 따로 떼가지고 사용하는 브랜드 거의 없고요. 파워앰프 잘 만드는데 소스기까지 잘 만드는 브랜드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마크 레빈슨은 프리앰프와 소스기까지도 둘 다 잘 만들어요. 지금 이 5206이라는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도 DAC까지 탑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티앰프에도 DAC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인티앰프에 탑재되어 있는 DAC보다도 음질은 더 좋습니다. DAC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내장 DAC 그냥 쓰셔도 충분히 음악적으로 만족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를 동시에 같이 매칭을 하시게 되면은 아직 1000만 원 미만 오디오를 앰프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미만의 앰프를 쓰시다가
프리파워를 동시에 장만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5302 파워앰프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랜더 같은 경우도 프리앰프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뭐 프라임웨어, 뭐 또 심오디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린데만 이런 제품들이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프리앰프 기능이 되잖아요. 특히 린데만 제품이 프리앰프 기능까지 사용을 했을 때 음질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린데만하고 매칭해서 사용하시면 1000만 원 초반대잖아요. 그러면 하이엔드급 인티앰프보다 더 가격이 싸면서도 네트워크 기능까지 싹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해봅니다. 어떤 스피커들하고 잘 어울릴까요? 1000만 원 내외에서 가장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 중에 하나가 포칼 소프라 2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은 스피커들 중에서요. 포칼 소프라 2하고도 잘 맞습니다. 구동도 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포칼이 가지고 있는 포칼의 단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개선을 시켜주는, 상쇄를 시켜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BMW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뭐 음악 애호가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탄노이 같은 스피커, 거의 정석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크 레빈슨보다 어떻게 보자면 음악성이 좀 더 살아나는 조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좀 더 착색이 있으면서 좀 더 클래시컬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그런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올라운드적인 성향, 밸런스는 좀 포기하고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탄노이 같은 스피커, 약간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하고 매칭을 했을 때 음악성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은 마크 레빈슨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 스피커가 더 이상 단점이 생기지 않게끔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마크 레빈슨 5302 파워앰프가 충실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채널에서 유독 추천하는 베리티 오디오, 정석 매칭이에요. 거의 정석 매칭이에요.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그룹사인 레벨 스피커, 그냥 정석 조합이죠. 서로 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인 거죠. 레벨 스피커는 마크 레빈슨에 매칭하기 위해서, 마크 레빈슨은 레벨 스피커와 매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스피커가 레벨 스피커. 그리고 그 외에 모니터 오디오, 저는 모니터 오디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매칭을 마크 레빈슨으로 만들었습니다. 가격 대비 제일 어울리는. 모니터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플래티넘 PL300이라든지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이라든지 모니터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모니터 오디오에서 살짝 부족했고 아쉬웠던 음악성이라는 개념, 소리의 촉촉함, 따스함, 섬세함, 부드러움, 이런 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상쇄를 시켜주면서 잘 살려주는, 잘 배합을 해주는 앰프가 바로 마크 레빈슨이었습니다. 집에서 음악 얼마나 많이 들으시나요?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재즈라든지 보컬, 포크 음악, 블루스, 이런 음악들 많이 들으시나요? 과거에는 일할 때 옆에다가 모니터에다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틀어놨었는데요. 요즘은 그냥 클래식 틀어놓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소리가 별로 자극적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소리가 공격적일 필요도 없고 특정 대역의 소리가 너무 세도 안 돼요. 정말로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음악 애호가라면요, 모든 대역의 소리가 고르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만은 해상력도 좋아야 돼요. 해상력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해상력이 좋은 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음악 자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촉감과 온기감과 섬세함, 그리고 하모니컬,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잘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게 당장에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올인원 오디오로 편리하게 오디오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요, 이런 파워앰프 입문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는 겁니다. 오디오라는 것은 한 번에 100%에 도달하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한 85%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당장에 프리앰프 페어 매칭, 오리지널 매칭으로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파워앰프를 바꿔보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영역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소리의 여유로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음악 듣는 맛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